안녕하세요. 오늘은 10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일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요. 그 일주론을 갑자부터 시작해서 계획까지 쭉 있는데 그냥 뭐 어떤 이렇게 순차대로 하면 지루하니까 제가 이렇게 뽑기를 해서 중간중간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뭐 큰 기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차례대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인 일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 딱 일주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무인이 연주에 있으면 무인 연주잖아요. 월주, 일주, 시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같은 기둥에 한 가지 기둥을 60개 기둥이 있잖아요. 60갑자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나가면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통변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 일주마다 이걸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은 A4 용지 한 대여섯 장 정도 분량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요번에 하는 거는 물상 위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일단 뭔가 일주 하나 공부했을 때 이 머릿속에 남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자, 이제 무인은, 무인을 보시면 일단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어요. 무병갑. 보통 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은 추구하는 어떤 속마음, 뭐 비자금, 애인, 감춰진 내 어떤 꿍꿍이 속,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추구하는 속마음은 이 비견의 마음은 이제 보통이고, 이 편인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인 속에 숨어 있는 지장간에서 이 병화에 대한 어떤 편인성의 어떤 그 뜻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편과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정으로 추구하는 속마음이 없다고 보시면 돼. 무인 일주에서. 그래서 이제 무인 일주에서 우리가 이 장생이라는 것은 12운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토는 병화랑 같이 가죠. 그래서 인오술이잖아요. 인오술. 요 시작한 용어를 우리가 장생이라고 해요. 장생. 그 다음에 12신살에서 인오술인데, 인이 지살이죠. 오가 장성, 술이 화계. 그래서 이거 12신살로 지살. 지살은 뭔가 바삐 움직이는 거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거. 지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살은 가까운 거리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고, 또한 이 지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타의에서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지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지살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통변하고, 역마살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요 탕화살은 일주에 여기 일주에 인이 있거나 요 자리에 오가 있거나 축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탕화살이라고 해요. 탕화살. 인오술 이렇게 있으면 탕화살. 요 탕화살은 끓는 물, 화약, 어떤 사고, 이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학당기인, 이 무인이 이제 학당귀인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문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인일주의 공망은 신유. 60갑자를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60갑자 이제 고유 번호가 이거는 15번입니다. 15번. 무인은 15번. 지금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1번이 갑자, 1번이 갑자, 1번이 갑자, 01번. 그 다음에 개해가 60번 이렇게 했는데, 15번. 15번은 자, 11번부터 20번까지가 이렇게 60갑자가 있는데, 21번하고 22번, 이것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신유가 공망이라고 해요. 신유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서술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공망 찾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특강식으로 한번 제가, 공망을 쉽게 찾는 방법, 60갑자를 쉽게 외우는 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연상기억법으로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딱 연상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외우면 60개인데 이거 잘 외워지겠습니까? 잘 안 외워지지. 그죠? 그러니까 연상기억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무인일주의 특성은 요런 신살이라든가 12운성 요런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인을 배우든 뭐 갑자를 배우든 병인을 배우든 그 일간을 기준해서 육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사주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 원국을 가지고 푸는 거는 한 60%밖에 안 돼요. 지장간도 풀어야 되고 대운도 대입해야 되고 세운, 월운, 일운, 시운 이렇게 대입해서 그것이 완벽한 통변, 즉 복식 통변이 되는 건데, 일단 세운의 변화가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는 세운의 변화만 이렇게 이제 기술해 놨습니다. 세운의 변화에서 이 무인에서 이 인이 보면은 인이나 오나 술년이 만나면은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사라든가 변동수, 이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년, 오년, 술년. 그 다음에 4년이나 신년을 만났을 땐 형사를 이루죠. 인, 사, 신 이렇게. 형사를 이루게 되면 관제구설, 혹은 어떤 사고, 수술, 어떤 조종하는 거, 그와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미를 만나면 인과 미를 만나면 이게 미이냐, 미인, 혹은 인미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귀문관살이라고 그래요. 귀문관살. 귀문관살이라는 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야. 귀신이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이 귀문관살이 어떤 세운에서 오면은 그때는 정신적으로 신경쇠약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약간 거칠 수도 있어. 어떤 뭐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공황장애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예? 귀신이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 있죠. 예, 여기 귀문관살에 해당할 때 어떻게 보면 신경이 예민한 것도 하나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미년이 왔을 땐 귀문관살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해년이 오면 인의 한목이죠. 지지의 이거 육합은 천간의 합, 즉 부부합이죠. 그래서 이성에 만난다. 이성 만남 운이다. 해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된다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지지에서 큰 변화가 형, 충, 파, 그죠? 원진. 그런데 여기서 지금 흉년은 대체로 봤을 때 임신년이니까 인신충, 그 다음에 갑신년에 인신충에서 임신년하고 갑신년에 좀 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산호랑이에요. 산호랑. 큰 산에 요건 점 아니죠. 요거는 이렇게 수리죠. 무토는 큰 산이죠. 태산에 있는 나무가 서 있는 큰 산이죠. 그 호랑이는 큰 산, 깊은 산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는 산 하나에 호랑이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외롭고 고독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즉 힘을 과시하는 거죠. 호랑이가. 이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호랑이가 이 산짐승의 어떤 맹수 같은데 사실은 이 호랑이가 굉장히 피가 뜨겁게 뛰는 심장 박동수가 상당히 빨라요. 즉 무슨 얘기냐, 겁이 많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누구 때문에 호랑이가 겁을 느껴요? 호랑이보다 더 강한 맹수가 사자 있죠. 사자. 호랑이는 사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피가 가장 뜨겁게 흐르는 게 호랑이에요. 따라서 겁이 많다. 그래서 인년이라든가 인년의 자녀분들이 어떤 그 고시 혹은 뭐 입시 어떤 시험을 보러 갈 때 인년에는 약간 어떻게 돼? 안정감을 잃을 수 있어요. 시험에 대한 압박, 긴장, 초조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사주원국에 인이 있는 사람들은 우황청심을 하나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초조하고 긴장 때문에 또 겁이 나니까 시험에 대해서 신상의 변동 변화가 심한 편으로 멀리 가는, 우리가 원행이라고 하죠. 멀리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사주에 호랑이 있는 사람들은 공방수가 있다. 공방수. 이게 역마죠. 역마. 자, 지살의 역마는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보면은 강원도 그 일대에 매일 장날마다 이렇게 어떻게 돼? 보찜을 지고 장을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 있잖아요. 그것이 지살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을 비우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이 멀리 가는 역마성이지만 가까운 지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변동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그때는 집이 방을 비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인이 있는, 특히 이렇게 무인이 있는 여자 사회에서는 이게 공방살이 될 수도 있어요. 집을 비우는, 방을 비우는 게 많다, 이렇게. 또 산에 비가 오지 않는 상이라는 거예요. 무인이라는 건.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물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죠. 무토도 양, 병화도 양, 간목도 양. 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산에 비가 오지 않는 상. 그러니까 무인을 딱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장간의 수기가 없다. 자, 관록이 두텁고 만인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인일수. 제가 공부를 처음 할 때 그 원장님이 재밌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무인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무속인, 이렇게 되죠? 예? 무속인. 그게 이런 거예요. 높은 산에 높은 나무. 높은 산에 높은 나무.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나무가 을목이 아니고 간목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 이 우주하고, 하늘하고, 가까이 있죠? 그래서 접신이 쉬운 경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인은 약간, 어떻게 돼? 무속인과에 속한다는 거야, 무속인과. 그래서 이 무인일주가 있으면, 아, 무속인이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신개념이 좀, 신적인 개념이 개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주역학, 특히 통변하는데 좀 유리하겠죠. 그 많은, 너무나 다단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느낌을 어떻게 이론상으로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여기 촉이 발달됐다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딱 내려놓은 어떤 기운이 있을 때 여기서 딱 잡아챌 수 있는
접신이 가능한 게 바로 무인일주라는 무인일주. 근데 이제 여명에서는 남편으로 인해서 신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메마르고 이 무토 자체가 건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잔정이 있다든지 다장다감하다든지 그런 거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신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속일주가, 무인일주가.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을미년, 신사월, 무인일, 개축시에 태어난 여자인데 역학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한때는 무속인 어떤 생활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깊은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보면 이 물상으로 그렇게 보이시죠? 네. 큰 산에. 우리나라에서 기도처로 유명한 데가 우리가 중악산이라고 중악산, 계룡산. 계룡산에 가면은 그 화강암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있는 큰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기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계룡산에. 그런데 이제 보통 무속인들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기를 받기 위해서 즉 접신이 가능한 상태, 어떤 신기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일주. 자, 요런 사주는요, 요렇게 관인상생 아시죠? 관인상생. 그러니까 사주에서 극보다는 생을 먼저 한다고 하죠. 생. 그래서 탐생, 망극이라고 그러죠. 생을 탐하다 보니까 극하는 걸 잊어먹는다. 그 사주의 힘을 따질 때 이렇게 이게 편관이니까 나를 극하니까 내 힘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목 입장에서 옆에 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생이 먼저 일 때 이게 목생, 화 한 다음에 화생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관인상생 구조라고 그래요. 관인상생 구조. 요건 관이고 요건 인성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 인목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고 인성을 생해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나를 생하는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사주가 강한 사주가 되죠. 이렇게 강한 사주가 어떻게 돼요? 기도빨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그 한때는 무속을 했는데 그것도 그 신내림이라든가 어떤 신굿으로 자기가 어떤 이렇게 접신이 가능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요 적중률이 많이 떨어진대. 기도를 해도.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좀 이렇게 보완하고 싶어서 나오셨던 분 사주인데 요 무인일주예요. 무인일주. 요 설명드렸죠? 무속인. 무인일주가 있으면 이 사람은 신기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3월 10날이니까 화요일 날이죠. 3월 10날 화요일 날. 요때 공부할 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월 10날 공부할 거는 정유일주. 정유는 요 정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달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일몰 시간에 하늘의 어떤 모습, 약간 어둠이 비치는 것, 그때를 정화 현상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 이 정화일간의 어떤 남녀 불문하고 미녀 미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밤에 닭이라고 직역을 해도 돼요. 달밤. 촛불, 달밤에 닭. 이렇게.
그래서 3월 10날은 정유 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이 우한폐렴 때문에 행동하기가 너무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정신을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면서 강하게 정신적으로 이기고 빨리 소멸되기를 우리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